됐다. 가자. 우리 빨리 하고 가자, 얘들아. 첫 번째 타임에 뭐 할 거냐면 얘들아 그냥 개념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야. 첫 번째 타임에 개념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문제 기초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들만 좀 뽑아놨거든. 그것만 확인을 한번 해보고 끝을 냅시다. 그래서 빨리 풀고 빨리 가는 게 나의 목표야. 내 말 듣고 있니? 내 말 듣고 있냐고. 목 아파. 왜요? 네, 봅시다. 자, 뭐 여러분들 집합 정의는 다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한 번씩 다 배웠던 거고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집합이라 그러죠? 내가 먼저 할게. 집합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말 다 거두절미하고 뺀다고 해도 대상을 갖다가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집합이었었어. 그렇죠? 그리고 집합에서 원소라는 거 계산할 수 있던 거 기억합니까? 집합에서 어떤 A라는 집합에서 원소가 1, 공집합 1, 2 그리고 여기에 3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4개라는 걸 알고 있죠. 자문자답할게. 너네도 혼자 속으로는 대답을 좀 해줘. 알겠죠? 원소 개수 4개고요. 그래서 우리는 1이라는 것도 A의 원소, 그리고 공집합도 A의 원소. 이런 거 기억나니?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1이랑 2를 모아둔 요 놈도 우리가 하나의 원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괄호 3. 요 놈도 이렇게 A의 원소 쓸 수 있는 거였어. 기억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딱 4개가 나오는 이러한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도 했냐면 개수가 유한하다 그래서 유한 집합이라고도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집합의 원소 개수를 갖다가 확인했더니 빵개야. 그럼 얘는 원소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얘도 개수가 유한한 거지, 얘들아. 유한한 거니까 이놈도 우리가 B라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 그래요? 유한 집합이라고 하더라. 그럼 개수가 무한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 1부터 쭉쭉쭉 쓰는 그러한 집합들을 생각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 집합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보통 유한 집합을 많이 다루겠지. 그치? 왜냐면 원소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뒤에 가서 부분 집합 얘기도 할 거니까. 기억납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읽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마풀이나 뭐 라이트센이나 혹은 프린트에서 풀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1, 2라는 것을 원소로 갖는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집합을 뭘로 갖는 거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됐니? 요 A라는 것은요 1, 2를 모아둔 집합이란 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더라. A가 이렇게 읽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집합을 갖다가 나타낼 때 얘들아 집합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원소를 그대로 마구마구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어떤 게 있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읽었잖아. 조건 제시법. 기억납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림으로 갖다가 보는 벤 다이어그램.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을 배우는 거니까 서술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해서 선생님이 틀리다고 하거나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되고 조건제시법으로 해도 되고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를 마구마구 나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목이 잠기냐? 이렇게 쓴 집합, 아니 쓰지 말자. 요 n이라는 집합을 갖다가 문제에서 얘를 자연수 집합이라고 줬어요. 자연수 집합이라고 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n이라는 집합을 갖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원소 나열법으로 지금 내가 표현을 했어. 원소를 갖다가 마구마구 나열하는데 1, 2, 3, 4 점점점 썼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냥 1, 2, 3, 4 1씩 숫자가 커지고 있구나. 그럼 요 점점점에 해당하는 것들도 1씩 커지고 있는 숫자를 생략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나요? 갑자기 여기서 1, 2, 3, 4, 5, 6, 7, 8, 90 가다가 100, 200 이렇게 갈 일은 없다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무한집합일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러한 n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x입니다. 자, x는 어떻게 쓸 거냐면 자연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였지. 자, 이거 읽은 거 기억하지 얘들아? 기억하지? 요 앞에 있는 요 바라는 것을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놈이 저 n이라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고요. 원소를 나타내고 저 뒤에 있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부연 설명 이라고 했던 것들도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테스트를 조금 해보시면 A라는 집합을 갖다가 내가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집합 B라는 것을 갖다가 X제곱 빼기 3 X는 A의 원소 이렇게 쓴다고 치면 집합 B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우리는 누구를 모아둘 거냐? 당연히 X라는 것을 X제곱 빼기 3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아둘 거지. 그런데 그 X에 대한 정보, 부연 설명이 뭐였냐면은 A의 원소시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X가 되는 건 2, 3,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3을 하나 넣어주시면 6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집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너네가 목소리가 있나 없나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봤어. 1, 6, 마이너스 2죠. 그쵸? 너네 뒤에서 쑥덕쑥덕 금지야. 너네 뒤에서 너네끼리 웃거나 이러면 나 기분 나빠서 한 명 앞으로 부를 거야. 이 앞으로 가운데로. 자, 알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2, 3, 마이너스 1을 썼을 때 얘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도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A라는 집합에 마이너스 2도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도 들어가주면 4 빼기 3이니까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 쓸 때는 1을 몇 번 쓰는 거야? 2번 쓸 수가 없는 거죠. 2번 쓸 필요 없는 거죠. 중복이 되면 우리는 걔를 그냥 몇 번만 쓰자? 한 번만 쓰자.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여도 이렇게 집합을 만들었을 때 원소를 몇 개만 쓸 수도 있는 거야? 3개만 쓸 수도 있는 거야. 중복된 건 2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제시법까지 이용해서 집합을 갖다가 쓸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게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 다음 부분집합이 있어요. 부분집합이 있죠. 자, B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B를 A의 뭐라고 쓰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부분집합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요놈에 대한 실질적인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면 돼요.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보다 원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B를 갖다가 A의 무슨 집합이라고 그런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더라. 괜찮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것을 1,
2, 3 이렇게 쓰신다면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1, 2 이런 것도 있고요. 뭐 1, 3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1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리고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1, 2, 3이 다 들어있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 왜냐면 B의 모든 원소가 얘의 원소인 건데 애초에 얘는 지금 원소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모든 원소라는 걸 애초에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말이 틀린 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이러한 공집합도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으시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집합 A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집합 B의 개수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면 집합 B의 개수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A에 있는 거니까 결국 1, 2, 3만 가지고 이 집합 B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집합 B의 개수는 1한테 너 들어올래 말래, 2한테 들어올래 말래, 3한테 들어올래 말래 해서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가 나오더라? 8가지가 나오죠. 요 8가지라는 것은 2의 3승의 결과였고 요 3승에서 나오는 요 3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랑 같았냐면은 A의 원소의 개수와 같은 거였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집합 B라는 것을 갖다가 A의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합 A랑 애초에 같은 놈도 생기고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슨 집합도 생겨? 이렇게 공집합도 생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은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A라는 것과 그리고 어떠한 집합들 뭐 1, 2, 3 이렇게 따따따따 쓰다가 마지막엔 뭐도 있냐면 공집합도 이렇게 있다고 쓰잖아. 그치? 들어올래 말래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A라는 것을 제외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집합 A의 무슨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이야.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분 집합은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외했어요? A.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 그 A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은 누굴 빼는 거야?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집합을 하나 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2의 3승이 아까 들어올래 말래 해서 물어보는 개수가 됐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나머지 한 개 빼줘서 총 몇 개라고 쓰는 겁니까? 7개라고 쓰는 거죠. 기억나실까요? 그럼 문제에서 얘들아 A의 진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또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집합 A의 진 부분 이렇게 쓸까요? 집합 A의 이렇게 쓰자. 공집합이 아닌 A의 진 부분 집합 개수. 자, 뭐가 아니라는 말도 붙었어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도 붙었죠. 그러면서 A의 무슨 집합이야? 진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요놈의 개수는 당연하게도 원래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였는데 공집합도 빼야 되고 진 부분 집합이니까 A 자신도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탈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 6개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러한 상황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집합에 대해서 성질을 갖다가 조금 보시면 자, 부분집합의 성질을 갖다 보시면 당연히 첫 번째 1번 A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공집합이라는 건 무조건 A라는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것이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A라는 게 C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 교집합이라는 거 다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성질까지 괜찮겠니? 괜찮겠니? 얘를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B라는 놈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A가 들어있다는 소리고 C라는 것 안에 A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물론 둘이 같을 수도 있을 거야.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 어차피 B에도 있고 A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 B라는 것과 C라는 것에 요 부분집합, 공집합, 그러니까 미안해, 교집합 겹쳐져 있는 부분에 어떠한 집합이 들어갈 거다? A라는 집합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되겠니?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그렇죠? 얘가 이놈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놈의 원소인 거. 부분집합의 정의에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예요. 여기까지 되죠? 됩니까? 그리고 네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하게도 A라는 건 C의 부분집합이다. 문제 없지? 상식적인 소리죠? 그쵸? 우리는 어차피 명제에서도 배웠잖아. 이런 관계라는 것은 이 집합을 만드는, 진리집합을 만드는 조건을 소문자 A라 쓰고 얘를 소문자 B로 썼을 때 화살표 쓸 수 있잖아. 그치? 약간 3단 문법처럼 A면 B이고 B면 C이다니까 당연히 A면 C이다.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되는 거잖아. 괜찮죠? 네,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잘 기억을 합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부분집합의 성질은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두 집합이 같다라는 내용도 좀 써볼게요. 두 집합이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이러한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놈의 실질적인 정확한 정의는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라는 놈이 A의 부분집합인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쓰신다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 이고 이게 이 소리지? 그리고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 이다. 이렇게 쓰면 얘가 조금 더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의. 괜찮습니까? 돼요? 그럼 요 말을 조금 더 이제 진짜 초딩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자면은 A의 모든 원소랑 B의 모든 원소가 결국 어떻단 소리야? 같단 소리라죠. 그쵸? A의 모든 원소가 여기 원소고 원소가 원소니까 A의 모든 원소랑 B의 모든 원소가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화살표 이렇게 쓸게. 여기는 양쪽 화살표니까 필요 충분 조건 관계예요. 필요 충분 조건 관계.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치, 같은 말이라는 소리고 화살표는 두 집합이 같으면 이란 소리야. 우리 명제할 때 이런 것처럼. 괜찮지 얘들아? 구분 잘 지어. 나 지금 화살표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시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겠구나. 그쵸? 그럼 반대로 얘들아,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얘는 그냥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야. 그쵸? 근데 이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모든 원소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개수만 같은 거니까 원소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거짓에서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니, 윤서야? 자, 이렇게 됐고요. 집합 A와 서로소 집합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서로소 집합.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서로소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라서 서로소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집합은 서로소다. 괜찮죠? 그리고 요 말뜻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두 집합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볼래요? A라는 집합이 1, 2고요.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이래주면 A와 B는 서로소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둠빠 빨리 말해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말을 해줘. 맞는 말? 혜린이는? 말. 수연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고민하는 척하지 마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씨, 도연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야, 여기 써있잖아. 서로소는 교집합이 어떠라고? 공집합이라고. 너는 얘랑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 하이, 야마고치가 도네?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야? 공집합이지.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서로소이다라고 말하면 되잖아. 아니,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알아듣냐? 알아들어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 봐.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가 볼게. 자, 집합 A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에요. 됐어요? 근데 집합 B는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대요. 그랬을 때 집합 B라는 것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 됐니? 자, 조금 올라가 봤어. 자, 집합 B라는 것은 A라는 것의 부분 집합인데요. A가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그 집합 B에는 원소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의 뭐가 있대요? 짝수가 있대. 그럼 여러분들이 집합 A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요 2랑 4겠지. 그치? 2랑 4 중에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바로 구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야 되냐면 잘 들어봐. 3가지로 나눠야 돼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니까 짝수가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몇 개가 올 수도 있어? 두 개가 올 수도 있어. 짝수가 하나가 온다는 것은 그 짝수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으니까 벌써 두 가지지. 그치? 그리고 짝수가 두 개가 온다고 친다면 2, 4가 같이 오는 거니까 토탈 몇 가지의 케이스?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합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푸실 때 이렇게 합시다. 2 이렇게 쓰고 4는 B의 원소가 아닐 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니? 됐니? 지금 노가다로 해보겠다는 소리야 얘들아. 이 케이스 분류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2가 B의 원소고요. 4는 B의 원소가 아니래. 그러니까 집합 B에는 지금 짝수가 몇 개 있는 거니? 하나만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집합 B에는 이미 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4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 1, 3, 5라는 것은 원소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1, 3, 5한테 들어올래 말래 물어볼 거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2의 3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번엔 2가 B의 원소가 아닌 거고요. 4가 B의 원소가 되셨을 때는 마찬가지죠. 4만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짝수에서 1, 3, 5한테 물어볼 거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2의 3승가지 괜찮니?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2도 B의 원소고요. 4도 B의 원소예요. 마찬가지로 1, 3, 5한테 물어볼 거니까 몇 승? 2의 3승계 나오는 거 맞아? 그럼 8개, 8개, 8개니까 총 몇 개예요? 24개의 집합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1 말고 이렇게 쓸까요? 솔 어떻게 쓸 거냐면 집합 그냥 B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보려고 해. 그러니까 부분 집합인데 요거 신경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A의 모든 부분 집합 개수에서 뭘 뺄 거냐면 짝수가 원소 없는 그러한 개수를 갖다가 빼보겠다는 소리야. 공간이 좀 좁다. 짝수 원소가 없는 것의 개수를 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짝수가 몇 개 들어가든 신경을 안 쓰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1, 2, 3, 4, 5한테 너 들어올래 말래 물어볼 거니까 2의 5승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짝수 원소가 아예 없는 걸 쓸 거야.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라 했으니까 한 개가 들어가거나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나는 짝수 원소가 아예 없는 거, 빵개인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아닌 거지. 걔를 갖다가 구해서 빼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전체에서 구하지 마세요 하는 걸 빼주면 당연히 구하는 게 나오겠지. 괜찮냐? 그래서 짝수 원소가 아예 없는 거니까 아 여기서 짝수 원소 아예 없어야 돼. 그러니까 2랑 4한테는 아예 안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1, 3, 5한테만 물어볼 것이므로 여기서 2의 3승계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 요놈의 개수가 32 빼기 8이니까 몇 가지 나와요 여전히? 24개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할 줄 아셔야 돼. 문제가 어떤 식이 조금 더 계산이 편할지를 몰라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 집합을 순열과 조합, 그 P랑 C 그거 배우기 전에 집합을 배워서 이런 케이스 분류하는 거를 그렇게 심오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았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공수 1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남고는 집합 문제가 개쉽게 나와서 한 문제 빼고 개쉽게 나와서 뭐 의미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적당한 난이도 있는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거 꼭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여기 한번 사진 찍으시고요. 찍으시고요.
찍으시고 이거 뭐 나오면 대박이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멱집합이라는 것도 한번 써봅시다. 약간 지금 얘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너네 이거 알지? 이거 가우스. 그치? 가우스 X 이렇게 쓰시면 얘는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가우스라는 것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러한 말을 땡땡 해놓고 문제에서 단 하고 이렇게 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거든. 1.3에 이렇게 쓰시면 1.3보다 크지 않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정수래.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말뜻을 보고서 투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멱집합도 원래라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지만 말로 주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한 번만 잠깐 배우고 갑시다. 자, PA라고 쓰는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의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 놓고 요 PA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X라는 원소를 갖다 모아둘 거야. 당연히 집합이니까 원소가 있겠지. 그치? 자, X라는 걸 모아둘 건데 그 X가 무엇이냐면 A의 부분집합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들은 그 A의 원소들한테 트롤레 말레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그쵸?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러한 부분집합을 뭐로 갖는 거냐면 원소로 갖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뭐 A라는 집합을 2, 4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하게도 PA라는 것은 바로 써볼게. 집합은 집합이야. 근데 어떤 놈을 원소로 갖냐면 요 A라는 것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요 놈의 부분집합을 생각하자. 그럼 요 놈의 부분집합이면 2, 4한테 들어올래 말래 물어볼 거지. 그럼 안 들어가 하면 누구 있어? 공집합 있고요. 2만 들어올래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4만 들어올래요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2, 4가 둘 다 들어올래요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 집합들을 뭘로 가져야 하냐면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괜찮니?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성질도 얻을 수가 있냐면 N, PA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랑 같냐면 A의 부분 집합 개수와 같고요. A의 부분 집합 개수와 같고요. 당연히 그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2의 NA 얘잖아. 그치? 원소 개수한테도 들어올래 말래? 그게 부분 집합 개수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요 느낌만 여러분들이 잘 살려주기를 바래.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나왔어. 이랬을 때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몇 개야? 몇 개예요? 도현이 몇 개니? 괜찮아, 틀려도 돼, 얘들아. 5개라고? 15개요? 기적의 계산 범위는 어떻게 15개 나오지? 아, 눈가리를 껴. 이렇게 끼지 말고, 이 도현이처럼, 윤서처럼 멀쩡하게 껴. 왜 그러는 거야? 야, 학생 때는 안경 껴야지. 공부하는데. 대학교 가서 렌즈 껴요. 쌤 학생 때 안경 꼈어요?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나 고등학교 때 개띵따였어. 혜리야 몇 개야? 혜리야 몇 개야? 나 뿔테 썼었어, 뿔테. 쌤 때는 네모난 뿔테랑 그 왕잠자리 안경 알아? 은퇴랑 금퇴 같은 거 얇은 거? 이게 유행이었었어. 어쩌라고. 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까지 안경 쓰고요. 사무소할 때 렌즈를 처음으로 꼈었어. 그리고 눈 수술한 거야. 나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은 오! 갑자기 쌤한테 배우기 싫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어, 니네. 쌤 보여주세요. 쌤 졸업앨범 다 불태웠어요. 나중에 결혼했을 때 쌤 미래 와이프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불태웠어요. 왜 태웠어요? 내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너네 싸이월드 알아? 네. 싸이월드밖에 없어. 싸이월드 복구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는데. 얘들아, 얘는요, 정답이 2의 8승계예요. 네. 왜요? 왜냐고요? 네.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PA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요건 대답해야지. 인간들아, 원소 개수가 딱 하나 늘어났잖아.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잖아. 몇 개야? 그렇죠. 얘는 8개죠. 2의 3승계에서 몇 개? 8개지. 맞아? 그러면은 난 여기에 있는 PA라는 걸 그냥 다시 집합 B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지금 몇 개짜리인 집합이에요? 8개짜리인 집합이지? 그놈에 대해서 다시 지금 뭘 해주라는 소리냐면은 P, 멱집합을 계산하라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이 원소 개수가 8개짜리인 집합에 멱집합이니까 B라는 그 원소 개수가 8개짜리의 부분 집합들을 만들 거지. 그리고 그 부분 집합이 다시 뭐가 되니까? 원소가 되니까 부분 집합은 2의 8승계인데 그게 바로 원소의 개수니까 PB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8개 원소한테 들어올래 말래 물어봐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2의 8승계요. 외우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원소로 쓸 거니까. 알아듣겠니? 이해가 돼? 정말이지? 문제 잠깐 풀어보자. 줄게요. 빠르게 풀어보세요. 이게 지울게 얘들아. 멱집합도 아까 뭐 안 찍었을 수 있을 텐데 저기서 지울게요 이제. 네, 나오면은 좀 잘 맞췄으면 좋겠고. 그 사진 핸드폰 뒤에 사진이 명지연이야? 네. 아니, 잘 안 보여. 너무 멀어서 안 보여. 아침에 보고 왔어요. 아침에 보고 왔다고? 네. 램카 제방 보고 왔어요. M 카운트다운이 아직도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재정비하고 또 새로운 시즌으로? M 카운트다운이 그거지 막 음악 중심처럼
가수들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거. 궁금한 게 요즘 아이돌 그런 남자애들은 혜리야 라이브 불러? 다 립싱크지? 아 근데 오늘 보는데 AR 갈고 하지. 립싱크를 겁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 티났어요. 좀 짜치지 않아? 왜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지.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 춤도 멋있는데 그 노래 라이브 잘하는 애들 봐. 라이브 잘하는 데 많아? 진짜 왜 모르는 척해요. 캠프 갔다 왔잖아요. 어디를? 명절로 갔다 왔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혜리야. 야, 오해한다고. 넌 또 왜 화를 내? 어이가 없네. 쌤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뭘 인정해? 야, 나는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이 안 닮았다는 걸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닮았으면 좋지. 그냥. 아니, 잘생겼더만. 잘생겼더만. 뭐 지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도 닮았대요. 어머니가 나랑? 그분이랑? 무슨. 어머님이 나를 지능적으로 놀리시네. 얘들아, 집합에 연산이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적어도 이 4개 정도는 기억을 해야겠지. 그치? 자, 합집합이라는 것은요, 정의가 이러하죠. x를 갖다가 모아두는 건데, x가 a의 원소 또는, 그러니까 혹은 5월이라 불러도 되고, x가 b의 원소다. 이렇게 조건제시법 쓰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더라. 합집합은 무슨 기호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5월이나 또는이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원소 또는 이거나 B의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그림 표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우리는 요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겠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 교집합이라는 것도 X라는 것을 모아둘 건데 A의 원소 2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AND라고도 쓸 수 있고, 그것이 B의 원소인 것도 가능한 거니까 집합을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거다. 겹쳐지는 부분이 해당할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아, 요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X를 모아둘 건데 얘는 X가 U,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얘들아? U를? 대문자 U를? 전체 집합. 문제에 따라 전체 집합이 주어질 겁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 2이고 A의 원소는 아닌 것을 갖다가 모아둔 게 여집합이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체 집합을 토대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쓰신다면은 당연하게도 요 바깥쪽에 해당하는 것이 여집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집합이 될 거예요. 얘들아, 너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바깥쪽이라는 고정관념은 좀 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모아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주인공을 A라고 보지 않고 A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소리야, 얘들아. 쓴 말 이해되니?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어디가 되는 거겠어? 이쪽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무조건 A랑 B만 이렇게 동그라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라고 독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자고.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집합이 나왔어요. 바로 질러야지. 얘는요, X를 갖다가 모아둘 건데 X는 A의 원소 2이고 X는 B의 원소가 아닌 것을 갖다가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시면 A라는 거에서 B 뺐을 때 우리는 요 차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가 되냐? 그쵸? 다른 말로 무슨 A?
순수 A. 요 표현 기억나니? 그치? 순수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 차집합이라는 것을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에 무슨 집합?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괜찮겠니? 되겠니?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A 여집합도 조금 다른 표현 하나만 더 알아둘까? 전체에서 A 빼주는 거 괜찮나요? 전체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나머지 핑크색 나오겠지. 그쵸?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얘들아, 나머지는 내가 그냥 성질 마구마구 쓸 테니까, 내가 지금 막 쓸 테니까, 입 다물고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아, 지금 저게 당연히 성립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만 있으면 돼.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과거에 해주긴 한 건데 알아둡시다. 봐요. 나 쓸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당연한 거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패스인데 느끼지 못하겠고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은 쌤이 다 쓰고 나서 불러주세요. 알겠죠? 첫 번째. 배고프다. 손목 아파요. 고질병이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확인하란 소리야. 그 질문 받을게. 글씨가 올라가네. 봤을까요? 다 왔니? 혹시 요 라인에서 이상한 거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 요 라인 여기까지. 이거?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다른 말로 집합 A와 집합 B는 무슨 소? 서로 소라는 집합이지. 그치? 그럼 얘는요, 당연히 A와 B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럼 B의 여집합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지.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셨을 때 B의 여집합 B끈 칠할 수 있지. 여기잖아. 그것은 반대 아니에요? 반대는 여기 있잖아. 나 뭘 쓴 거야? 이거는 아니죠. 그쵸? 미안합니다. 초토마토. 얘를 쓰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이게 돼야겠지. 그치? 이건 괜찮지? 그치? 이렇게 써야 되네. 내가 잘못. 죄송. 얘는요, A에서 B를 뺀대요. A가 이만큼 있는데 B를 뺄 건데 뺄 게 있어 없어? 없지? 집합에서 빼기는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에서 빼는 거지. B에서 A를 뺄 건데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B 나와요. 영지연도 알겠다. 그치? 되겠니? 됐어요? 니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그때 예전에 무슨 집합 명제 배우는데 너네가 거기다 명제, 현 이렇게 썼잖아. 나한테 뭐 인스타 DM 보내놓고 무슨. 됐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집합을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배웠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분배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분배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자체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부터 밑에 거부터 볼게. 요 놈이랑 괄호로 묶였으니까 얘를 지금 하나로 보겠다는 거거든. 하나로 보겠다는 거거든. 요 놈이랑 어쩌면 집합일 거야. 그 놈이랑 A랑 겹치는 건데 애초에 요 집합의 지금 정체가 이미 A랑 B를 합집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A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미 A를 포함하고 있는 놈이야. 이미 A를 포함하고 뭔가 더 합쳐졌으면 합쳐졌겠지. 이해됐니? 뭔가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고 이미 A가 들어있어. 근데 그거랑 A랑만 겹쳐지는 거니까 애초에 B에서 뭔가 합쳐져도 얘랑 교집합을 해주면 겹쳐지는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랑 A만 나올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 A랑 B랑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는 것만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A가 되거나 A의 일부분만 나올 거야. A의 일부분만. 괜찮니?
그거랑 다시 A를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 괜찮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집합의 연산법칙 중에서 결합, 교환, 분배, 법칙 있던 것도 괜찮나요? 됐나요? 아, 맞아. 그리고 너는 이거 알아야 된다. 예. 이거. 같은 말이지? 여집합을 해주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되죠? 괜찮죠? 네. 자, 결합, 교환, 분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이죠? 얘도 교환이죠? 야, 설마 이렇게 쓰는 인간은 없겠지? 이건 아니지. 애초에 이거는 A, B가 숫자여도 실수여도 애초에 성립하지 않죠? 그쵸? 집합에서도 성립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쵸? 교환입니다. 됐고요. 가능하지? 그치?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 없죠? 그쵸? 혹은 얘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괄호는 지울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쵸? 요 위에서 하고자 하는 건 지금 결합법칙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건 얘는 지금 교환법칙을 쓴 거야, 얘들아. 맞죠? B랑 C를 바꿨잖아. 바꾼 거. 맞니? 이런 식으로 뭔가 스무스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다음은 어떠한 내용을 정리한다. 뭐 간단히 하는 과정이다. 해놓고 중간중간에 여기서 2줄에서 2줄 넘어오면서 여기서 가 이래놓고 여기에 들어갈 조건을 구하세요. 법칙을 구하세요. 쓰세요. 말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결합, 교환, 분배 중에서 쓰란 소리니까 적어도 얘네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교환 법칙이 뭐고 결합 법칙이 뭐고는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바꿔 쓸 수 있던 것도 기억할 거예요. 그쵸? 이거 다 알 거라고 믿을게.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괄호의 순서를 뭐 할 수 있는 거냐?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결합법칙이 지금 다 어떤 상황에서 성립이 됐냐면 합집합이면 합집합만 있어야 돼요. 교집합이면 뭐만 있어야 돼요? 교집합만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네 마음대로 순서를 마구마구 바꿔도 괜찮다는 소리야. 됐어? 이 결합법칙이 사실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논란의 문제 그거 아니? 이건가? 알지? 이거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최근에도 친구가 한 명이 연락이 왔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던 애인데 갑자기 딱 보내더니 야 이거 답이 뭐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얘 먼저 계산하는 건 맞지. 근데 곱하기를 먼저 할 거냐 나누기를 먼저 할 거냐인데 우리 초딩 때는 나누기 먼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먼저 하죠. 그치? 근데 얘들아 이렇게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는 것은 쌤이 배웠던 수학은 그래요. 하나의 결합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x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썼다는 소리는 얘를 하나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기호 생략됐잖아. 얘를 하나로 보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여기 먼저 계산하는 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 결합이야. 이것도 결합법칙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 결합의 의미라는 거고. 분배법칙은요. C 나오시면 이거 잘해줄 수 있지? A의 합집합을
BC랑 분배할 거니까 A 합집합을 BC랑 분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분배 잘해줘서 A 합집합 B라는 것과 여기도 A 합집합 C라는 것을 해주고 그 둘의 관계는 여기 둘의 교집합 관계니까 교집합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비슷한 논리로 여기도 A 교집합에다가 B 합집합 C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B에다가 여기도 A 교집합 C가 되고 여기가 합집합이 될 거라는 거야. 됐니? 하나 더 써볼까요? 이렇게 좀 해볼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니? CD 말고 그냥 A의 뭐 여집합, 뭐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보자. 얘를 내가 분배하고 싶어요. 분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분배를 한 번에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어지러울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놈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볼 거야. 윤서 저번에 보니까 이거 하더만 잘. 하나로 보시면요. 요 놈이랑 교집합해서 얘랑 얘로 분배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합집합이라는 놈과 교집합으로 연결을 해서 A의 여집합 하나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다시 합집합이라는 놈과 교집합이 되면서 뒤에 있는 B의 여집합으로 갈 거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겠니?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A 여집합과 B 여집합,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찢어졌잖아. 근데 원래 그들의 관계가 무슨 집합 관계였으니? 합집합의 관계였으니 여기를 갖다가 뭘로 연결시켜주면 돼요? 합집합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분배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괜찮겠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합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좀 복잡하게 나오는 식들이 있을 거야. 문제에서 분명히 어떠한 길다란 뭐 여기 교집합 있고 여기 뭐 여집합도 들어있고 여기 뭐 빼기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것을 갖다가 간단히 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혹은 얘를 갖다가 만족한다고 할 때 뭐 A, B 여기 뭐 이렇게 쓰고요. 여집합 쓰고요. 빼기 C 뭐 이렇게 썼어요. 뭐 그게 공집합이래. 얘를 만족한다고 한대요. 그러면 이 나타나 있는 형태가 분명히 길고 복잡할 거고 느낌이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조작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소리지. 그 변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교환 법칙을 쓸 수 있고요. 결합 법칙과 무슨 법칙도 쓸 수 있다?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잘 하자고요. 이런 법칙을 잘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아다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테트리 퍼즐이 쫙쫙쫙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간단한 놈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껴질 때까지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식을 간단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느낄 수 있게 간단하게 해야 돼. 그냥 얘를 간단하게 하시오 하면 어떤 애들은 이래요. 그냥 뇌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막 해요. 하고 싶은 대로만 식을 쓰다 보면은 막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다시 막 열심히 썼는데 다시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뭔 말인지 결국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식을 바꿔가면서 이거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식을 바꾸라고. 알겠어요?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으면 한번 찍고 뒤로 넘어가자. 짜짜짜.
드물어 간 법칙 알고 있을걸? 가능하지?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여기가 A, B 이렇게 두 개가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A가 좀 복잡한 집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하나만 바꿔보자, 얘를. 그러면 이것 합집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거 여집합 쓰시고 합집합이 뭘로 바뀌고 교집합으로 바뀌고 얘도 여집합 할 거니까 C의 여집합 쓰고 괜찮니? 그 다음 이 주어진 걸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거기에다가 교집합 C의 여집합을 할 거다. 그 다음 이제 무슨 배도 해도 괜찮아? 분배를 해도 괜찮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 잘 합시다. 무슨 법칙이에요? 얘기 좀. 말 안 하기로 했지 너네. 드물어간의 법칙이에요. 끄덕끄덕. 남구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거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거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집합 A랑 B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약속하거든. 뭐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어요. 난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자, 요 놈을 A 빼기 B라는 것과 합집합 여기를 B 빼기 A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세모라는 연산기호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됐냐면 앞에 집합이라고 뒤에 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을 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랑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를 뭐 하자? 합치자는 소리야. 그래서 그 두 개의 집합을 합쳐주면은 결국 어디가 되냐면 A 빼기 B가 여기고요. B 빼기 A가 여기니까 이 둘을 합친 결국 순수 A와 순수 B를 합쳐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질을 갖다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볼게요. 얘는 조금 외워두면 좋기는 해, 얘들아. 당연한 거 맞니? 조연아 졸려? 아닌가? 안 들려? 이게 당연한 거지, 얘들아. A, B 순서 바뀌어봤자 이게 바뀌는 거잖아. 결국 똑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뭔 소리야? 저 세모라는 연산이 괄호 순서가 어떻게 됐어? 무시됐지.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돼요? 괄호 순서 무시하는 게 저게 결합 법칙이었잖아. 됐어요? 증명 이따 살짝 느낌 해볼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세 번째. 맞을까 안 맞을까? 공집합이니까 얘가 공집합이야. 그럼 A 나올 거고 공집합 빼기 A 해봤자 공집합이지. 그럼 공집합이랑 A랑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A. 문제 없죠? 그 다음 네 번째. 맞을까? 둘 다 A면 A 빼기 A? A 빼기 A니까 공집합이랑 공집합 합집합하네. 그쵸? 됐고요. 그 다음
이런 말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했어. 그럼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순수 A랑 순수 B라 했지. 순수 A랑 순수 B를 봤는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순수 A도 없고 순수 B도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요 A라는 순수 A가 없는 거니까 B에다 오염되어 있어요. B랑 겹친다는 소리고 여기 순수 B도 없으니까 B만 독단적으로 있지 않고 A랑 다 겹쳐져 있는 거니까 결국 그 말은 A, B가 같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괜찮을까? A 빼기 A 여집합은 A지. A 여집합 빼기 A는 A 여집합이지. 둘이 합치니까 뭐 할 거야?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여기 지금 넣어봐야 돼, 얘들아. 알겠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얘는 뭐게요? 빨리 대입해봐요. A 세모 A 빼기 전체 공집합이지? 전체 빼기 A 뭐야? 그렇지, 여집합. 가능? 가능. 8번. 얘는 어때요? 순수 A랑 순수 B. 그치? 얘가 그 소리고. 그거랑 다시 A랑 세모를 또 하래요. 됐어요? 그럼 그게 B가 나온다는 걸 지금 볼 건데, 자, 증명을 해줄 거야, 몇 가지들. 일단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건, 뭐 얘는 당연한 거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당연한, 어딨어? 어딨지? 요거. 그리고 마지막 얘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나는 2번이랑 8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증명할 때 쓰는 생각 자체가 되게 잘 서 있네? 증명할 때 쓰는 생각 자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냥 8번으로 좀 해줘 볼게. 알겠지? 자, 8번. 8번 한번 증명해 볼게. 자, A 세모 B 세모 A예요. 그게 B가 된다는 걸 증명해 볼 거야. 자, A 세모 B부터 하시면 얘를 갖다 먼저 하시면 이거랑 얘지. 그럼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되더라. 핑크색이랑 하늘색. 하늘색을 보실 거야. 됐어요? 핑크색이랑 하늘색을 가지고 확인할 거야. 자, 핑크색과 하늘색이 세모,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으로 연결되었으니까 우리는 요 놈의 결과를 갖다가 뭐라고 이해할 거냐면 순수 핑크랑 합집합 순수 하늘색. 괜찮니? 우리 A 세모 B 대칭 차집합을 순수 A랑 앞에 거 순수, 뒤에 거 순수 이렇게 비교했잖아. 됐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핑크색을 하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순수 핑크색과 순수 하늘색을 합쳐줄 거예요 라는 생각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순수 핑크라는 것은 그 핑크 중에서 하늘색이랑 비교했을 때 오염되지 않은 게 순수 핑크지.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순수 핑크 어디예요? 여기 나옵니까? 맞아요? 순수 핑크 이게 맞아요? 얘는 오염됐죠? 하늘색에? 겹쳐져 있으니까 오염됐지, 그치? 얘가 순수 핑크고요. 하늘색을 기준으로 순수 하늘색을 따질 거야. 그럼 핑크색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얘는 빼고 누구다? 이것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 핑크 얘랑 순수 하늘색 얘 합치니까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B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네. 근데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성질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됐니? 근데 만약에 시험을 보다 보면 당연히 까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순수라는 말을 믿지 말라 할 뻔했어. 순수라는 말을 좀 믿고 쓰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려고 그냥 만들어낸 용어니까. 괜찮겠니? 자, 이것들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 약수, 배수, 집합 하면서 빨리 끝내봅시다. 얘들아, 얘들이 했던 필기랑 좀 똑같이 써야지. AK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둘 거예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양의 배수 이렇게 써주는 게 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해. K의 무슨 배수? 양의 배수를 갖다가 원소로 가는 집합이야. 그럼 얘들아 A2가 누군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2의 배수들을 모아둘 거니까 2, 4, 6, 8, 5탕탕탕탕 되니? 4의 배수들 모아둘 거지. 자, 누가 더 커요? 집합이? 4쪽이 커요? 2쪽이 커요? 2쪽이 크지?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맞냐? 숫자가 크다고 해서 와 하고 이쪽이 더 크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침착해야 돼요. 제 말 맞죠?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비교했어요. 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것도 아니고요. 얘도 아닌 거지. 애초에 4의 배수랑 6의 배수에는 겹쳐지는 것도 있지만 안 겹쳐지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는 2의 배수랑 누구의 배수를 3의 배수를 교집합 겹치는 거 찾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한국말로 2의 배수이면서 누구의 배수면 돼요? 3의 배수면 되죠. 교집합이라는 것은 and, 이고, 그리고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누구의 배수 나올 수밖에 없어? 6의 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A의 6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도 쓸 수 있지.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이라는 것은요. 6의 배수잖아요. 그쵸? 그럼 걔는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어디가 더 커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크지. 왜? 요게 얘잖아. A6이랑 A12 비교하면 A6이 더 커야지. 괜찮냐? 됐냐? 그러니까 여기 2라는 것과 3이라는 것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A2, A3 해놓고 그놈이 이렇게 되는 AK라고 쓰시면서 요 K의 최소값 같은 걸 물어볼 거야. K가 누군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들아 A2랑 A3이라는 것은 교집합 2의 배수, 3의 배수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6의 배수들이지. 6의 배수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K라는 거는 6도 되고요. 12도 되고요. 맞나요? 또 뭐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괜찮냐? 맞니? 네, 그래서 요 놈의 K에 대한 후보는요 6의 배수들이 될 거라는 거 쓸 수 있죠? 어렵지 않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요 배수 집합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게 나왔다고 치시면
이렇게 합집합이 나왔다고 치시면 얘는 어떡하냐?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 쓰는 거니까, 합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4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치시래요. 그럼 뭐 나오게요? 뭐 나오게요? 뭐야? 4의 배수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렇잖아. 4의 배수는 4, 8, 12, 16, 20 이렇게 해서 촘촘촘하게 가는 거고 12의 배수는 12, 24, 36 이렇게 큰 듬성듬성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를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촘촘한 게 나와야겠지. 이거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BK라는 걸 뭐라고도 쓰냐면 X는 K의 양의 약수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는 뭐 AK랑 AK가 배수집합이 아니라 약수로 나올 수도 있어. 뭐 시험에서 문제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AK를 배수집합이라 보는 거고 BK를 약수집합이라 보고 있을 뿐이야.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너 방금 눈 졸리던 것 같은데? 맞지? B6 누군지 보이죠? 6의 양의 약수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6 가능?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B6이라는 것과 B10이라는 걸 비교해주면 누가 더 큰가요? 누가 더 큰가요? 6이 더 큰가요? 수연아, 여기 원수 불러봐. 누구 있어? 6, 또. 야, 이 자식아, 내가 약수랬지. 너 자냐? 10이요. 네? 네? 12가. 아, 그쵸? 그쵸? 됐죠? 문제 될 거 없죠?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B 뭐 12 교집합 B 18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12의 약수랑 18의 약수를 겹쳐지는 거 찾으세요라는 소리니까 겹쳐진다는 것은 공통이라는 소리고 그럼 약수들이 공통인 거니까 공약수지? 그치? 그래서 약수들끼리 겹쳐지는 거니까 공약수구나. 그래서 우리는 12와 18의 무슨 공약수부터 구할 거냐면 최대 공약수부터 구할 거예요. 그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인 거 가능하니? 맞겠니?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 아까 얘들은 배수들끼리 겹쳐지는 거니까 공통된 배수라서 무슨 배수? 공배수였고 그래서 요 K가 되는 것은요 2와 3의 공배수. 그치? 2와 3의 공배수니까 그게 바로 6의 배수겠구나. 맞아? 그럼 공배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최소 공배수예요. 됐나요? 자, 한 번 더 쓸게요. 2와 3의 공배수는요. 2와 3의 공배수는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공배수들을 쓸 건데 그 공배수라는 것을 다 찾기 귀찮으니까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다음 그것의 배수를 쓰자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이랑 18의
공통된 약수니까 당연히 그놈의 무슨 배수? 공배수를 구할 건데 이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구할 거냐면 최대 미안해. 공배수가 아니야. 약수죠. 공약수를 구할 거고 그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갖다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내가 이제 K로 바꿀게. 이런 식으로. 에이씨. 괜찮겠니? 되겠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 K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1, 2, 3, 6이 가능할 거라고요. 가능? 아까 썼던 것도 여기다 써놓자. B12 교집합 B18은 대놓고 얘는 B6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그놈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6의 약수의 부분집합 약수집합이구나. 그치? 그러니까 6의 약수들 집합을 쓰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했어요? 성질을 조금 가져가 보자. 안 할래. 됐다? 됐고요. 저기 넘어갑시다. 얘를 쓰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네, 거의 끝났어. 얘들아 좀만 힘내봐. 자,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이 나올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집합 A가 있는데 그 A라는 집합의 S 아까 멱집합은 P라는 기호를 썼었잖아. 네, S라는 기호를 써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얘를 A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럼 집합 A가 1 이렇게 나오면 SA 얼마예요? 3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얘는요.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야 얘들아. 결국은 외우겠지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요. A의 여집합의 원소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지. 그럼 당연하게도 전체에 있는 원소들의 합에서 A에 있는 원소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S의 A와 S의 B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야, B의 부분집합이 A지. 그럼 여기 원소합이랑 B 원소합을 비교했을 땐 당연히 B가 클 수도 있고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집합을 쓸 때 여기 있는 원소 그대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잘 봤니? 괜찮나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봅시다. 세 번째. 합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겠대요. 응? 그러면 이거 당연히 A의 원소와 합, B의 원소의 합, 교집합의 원소의 합 한번 빼주면 되는 거 괜찮아? 직관적으로 괜찮니 이거? 우리 집합 B 이렇게 두 개 그릴 거니까, 그치? 우리는 요 전체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계산할 거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 한번 다 더해주고 여기 있는 원소들 한번 다 더해주고 얘 두 번째 쓰니까 한번 빼주고
납득되죠? 자, 이제는 내가 이런 말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야. 만약에가 아니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얘에 대하여 잠깐만. 이걸 좀 이따 할까? B가 A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요놈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은 지금 1, 2, 3이었다고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A라는 집합이 1, 2, 3이에요. 근데 A라는 집합에 부분집합 B가 있는 거지. 그럼 1, 2, 3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거든? 만들 거야. 그럼 그 부분집합은 당연하게도 2의 3승계, 총 8개가 있을 텐데 그 8개의 모든 부분집합 B에 대하여 원소들의 합을 다 더해달래요. 제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합 B를 써보시면 집합 B가 가능한 것은 공집합부터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그리고 1, 2가 있는 거, 그리고 1, 3이 있는 거, 그리고 2, 3이 있는 거. 마지막은 1, 2, 3이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얘들아 지금 SB라는 것은 집합 B가 얘였을 때는 SB가 1, 얘였을 땐 2, 얘였을 땐 4, 얘였을 때는 6 이런 것들이지. 근데 그 값들을 다 뭐 하자고요? 더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뭐 하는 거랑 똑같겠어? 결국 다 더하는 거랑 똑같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요? SB 합한 걸 다 더해주세요. 그 합한 결과가 총 이렇게 여러 개 나올 거거든. 다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숫자 다 더할 거야. 자, 얘를 갖다가 지금 얘는 원소가 3개밖에 안 되니까 부분집합을 써봤자 기껏 해봤자 유의미한 부분집합은 7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더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얘를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걸 보여줄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야. 나는 여기서 1이 몇 번 세졌는가만 먼저 볼게요. 됐어요? 1은 총 몇 번 나올 거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하나, 둘, 셋, 4번 나오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1이 몇 번 등장했는지 부분집합을 만들 때 1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볼 거니까 이 B라는 집합을 만들 때 1은 무조건 들어올 거지. 그치? 근데 2랑 3은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총 2의 제곱번 등장해요. 따라서 우리는 총 1이 몇 번 나올 거냐면 4번 나와서 4번 더해질 거야. 그래서 7 곱하기 4 괜찮아? 그럼 같은 논리로 2 역시 몇 번 등장해요? 제곱번 등장하는 거 봤니? 2, 하나,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등장하니까 2가 몇 번? 4번. 3도 몇 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결과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뭘 곱하자? 4를 곱하자. 그러니까 6 곱하기 4니까 얼마? 24일 거예요. 팀이 지금 카운팅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집합을 다 구성해서 더하는 게 원래는 맞겠지만 얘를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나는 결국 1이 몇 번 등장했느냐, 2가 몇 번 등장했느냐, 3이 몇 번 등장했느냐를 각각 샥샥샥 빼가지고 뭐 생선 고기 가시를 발라먹는 게 아니지. 살코기 발라먹듯이. 뭔 말인지 이해되니? 필요한 것만 쏙쏙쏙 빼가자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게 얘들아 원소들의 합에 대한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소들의 곱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곱도 똑같아요. 1이 몇 번 등장했는가.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 SB가 문제 뭐예요? 합은 S라 그러는데 곱은 T라고 할 거거든 보통. TB라는 게
만약에 B의 모든 원소들의 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B라는 원소였다면, 집합이었다면 TB는 얼마가 돼요? 곱이니까 1 곱하기 2지. 얘는 얼마가 돼? 1 곱하기 3, 3. 얘는 6. 얘 얼마? 6. 이런 거거든. 이렇게 곱이 나와도, 한 번만 잘 들어 얘들아. 곱이 나와도 우리는 뽑아내서 볼 거야. 1이 몇 번 등장했을까? 1이 몇 번 쓸까? 자, 이렇게 써볼게. 힘을 내. 이거 끝나면 뒤에 이거 원소개수 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끝날 거야. 자, TB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B의 모든 원소들을 곱해주세요 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B라는 집합을 내가 그냥 똑같이 1, 2, 3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쓸게요. 됐죠? 그리고 T 모든 TB들의 곱은 하고 물어봤다고 쳐보자. 다 곱해달래요. 이번엔 다 곱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곱 1이지. 2고 3이고 2고 3이고 6이고 6이지. 그러한 모든 숫자들을 다 뭐 해달라고? 또 곱하래요. 무슨 말이 듣니? 자, 그러니까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할게. 1은 몇 번 등장했을까를 볼게. 어차피 결국 이거 다 곱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1은 마찬가지로 몇 번 등장해요? 4번 나오죠. 2도 몇 번 나와요? 4번. 3도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지. 그런데 우린 그 1, 4번 나오는 걸 다 뭐 할 거야 지금? 곱하지.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1 곱하기 4가 아니라 1의 몇 승? 4승인 거야. 그럼 얘는 몇 승? 2의 4승. 누구? 3의 4승이지. 그러니까 결과는 1의 4승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3의 4승이니까 몇 승? 6의 4승 이렇게 쓸 거라고요. 됐나요? 괜찮겠니?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곱이 나올 수도 있고 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됐을까요? 네, 좀 알아두시고 여기 공간이 비었으니까 살짝만 여기 딱 하나 쓰고 지우고 빨리 끝내자. 얘들아, 내가 문제 하나만 좀 내볼게. 유형 정리를 총 하는 거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오늘. 근데 아까 쉬는 시간 때 뭐라도 좀 사줄까 했거든. 오늘 인원도 적어서. 근데 쉬는 시간은 내가 짧게 주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치? 그게 낫지. 야, 최혜연, 너 방금 차 이랬지? 아, 진짜? 요즘 예은이 약간 인성 좀 안 좋아져가지고. 쌤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최대값 구해봅시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에요. A랑 B랑 합치면 전체가 나온대요. 그렇죠? 그리고 교집합이 누가 들어있대요? 3, 6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SA랑 SB를 곱한 놈의 최대값을 계산하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집합 A와 집합 B를 갖다가 써보시면 교집합에는 3, 6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3, 6이 있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랑 여기에 반드시 어떤 원소가 있을 거냐면 1, 2, 5라는 산호외배. 이러한 원소들이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괜찮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SA, A의 원소의 합이랑 B의 원소의 합을 뭐 해달라고? 곱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 그럼 잘 볼까 얘들아? 난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을 갖다가 좀 써볼게요. 여기에 원소의 합을 쌤이 X라 써볼게. 그럼 잘 들어. 1, 2, 4, 5가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를 아직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어딘가는 하나씩 들어가지. 한쪽으로 몰빵될 수도 있지만 들어갈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원소들을 먼저 다 더해보면 3, 7, 12잖아. 12가 어딘가 분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12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나눠 가져갈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합을 내가 x가 뒀으면 여기 있는 합은 얼마가 돼요? 당연하게도 12에서 x 뺀 거 괜찮겠냐? 뺀 거 괜찮겠냐? 왜냐면 어차피 요 10이라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나눠 가져갈 거거든. 정말 이해해요? 네. 아, 그럴 거니까 결국 얘를 x라고 설정을 해버리시면 우리는 여기서 SA라는 걸 A의 원소의 합을 x에서 3이랑 6을 더 더한 걸로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x 플러스 9라고 쓸 거고 S의 B라는 것을 요 12 빼기 X에서 다시 한번 얘를 더해 줄 거니까 얼마야? 21 빼기 X 가능해? 괜찮니? 그려주니까 아 곱한 놈은요 결국 X 플러스 9라는 것과 21 빼기 X라는 놈을 곱한 것 얘가 될 것이고 요 놈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끝까지 잘 듣자. 얘는요 2차 함수고 최고참 계수 마이너스 1이지 음수다 위로 블록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얼마? 21이지. 그럼 당연히 뭔가 요 가운데가 최대가 될 거라는 거네. 맞니? 그럼 확인합시다. 얘랑 정가운데니까 정가운데 중점 구하는 것은 더하고 반등이지. 더하고 반등이지. 유식한 용어로 1대 1 내분점. 맞아. 내분점 공식이 기억이 나야 해. 아무튼 더하고 반등할 거니까 더하면은 12라서 여기가 얼마야? 6이 되겠죠. 맞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x값이 얼마일 때 최대일까요? x값이 얼마일 때 최대야? 6일 때 최대겠지. 6일 때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될 거예요. 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있어, 얘들아. 요거는 또 혹시 모르겠어요. 얘들아, x값 6일 때가 최대지. 그럼 그 x라는 것은 얘잖아. 그럼 얘가 실제로 6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6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놈이 오거나 요 놈이 오거나 하면 되지. 무슨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되는 거니까 끝난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1, 2, 3, 7이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원소가 생각만 해봐. 생각만 1, 2, 3, 7이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더해도 6이 나오잖아. 젠장. 1, 2, 7, 8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x 만들 때 6을 만들 수 있어 없어? 6을 만들 수가 없지. 6을 만들 수가 없지. 그러면 x값 6일 때가 최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유식한 용어로 2차 함수의 정의역에 6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6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언제가 최대인가요? 6일 때는 안 되는 거니까 6일 때보다 조금 더 작은 곳에서 최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7 같은 거. 딱 7 여기 있지. 그럼 7일 때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7만 들어가는 상황으로 연출시켜주면 되는 거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괜찮겠니?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우리 함수 시험 범위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조금 같이 보고요. 찍고 유한집합 얘기만 하고 끝나자. 원소개수 얘기만 하고 끝내자. 지울게요. 나 그거 안 해도 되냐? 근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걸 안 해도 되려나? 이거 그래도 해야겠지?
요거. 당연한 거. 하품하는 거지요나? 졸리구나. 알고 있죠? 쓰시고. 2개짜리 교집합들을 한 번씩 빼주시고. 마지막은 뭐 할 거야? 3개짜리 교집합은 한 번 이렇게 더 해줄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쉬운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원소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물어보잖아. 뭐 예를 들어서 NA 혹은 NA 교집합 B 혹은 NA 합집합 B 요 놈들의 뭘 구하라 그러냐면 최대나 뭘 구하여라?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경우를 생각할 거냐면은 특수한 경우도 특수한 상황도 연출을 꼭 시켜보라는 거. 이 말 기억나? 특수한 상황을 반드시 연출시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합 A랑 B라는 걸 쓸 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거. 둘이 안 만나거나 혹은 한 놈이 한 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치?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좀 연출시켜 보라는 소리고요. 만약에 집합이 3개예요. 그럼 얘들아 집합 3개는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 우리 이렇게 RGB 모양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니? 이건 이제 일반적인 모양이니까 당연히 얘도 써보아야 되는 건데 특수한 상황도 연출시켜 보라 했으니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겹쳐졌는데 C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됐나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혹은 한 놈 안에 한 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C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납득돼? 또 한 놈 안에 한 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C라는 놈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C가 A에도 겹치고 B에도 겹쳐요. 그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 이 부분은 얘들아 이쪽은 A랑 C만 겹치는 거죠? 여기는 A, B, C가 다 겹치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이런 식의 그림도 모실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뭐 특수한 그림이라면 이런 것도 있겠죠? 시험에 나올까? 굳이 나오진 않을 거야. 집합에서. 노잼이거든. 할 말이 없거든.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특수한 상황을 잘 연출시켜 보셔야 되고요. 전체 집합에 원소 개수를 반드시 유념해서 그리세요.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인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고 B 집합의 원소 개수가 20이에요.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둘이 더했을 때 30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중복해서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게 있다는 소리죠. 됐나요? 그럼 여기 몇 개가 가능하냐면 10개,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 근데 이 그림만 있니? 아니지. A랑 B가 이렇게 있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애초에 15명이야. 얘도 20, 20 맞춰지지. 근데 전체가 몇 명이니까? 30명이잖아. 그럼 나머지 5명 어디 있어? 바깥쪽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보란 소리야. 그러니까 전체 원소 개수 무시하지 말라고요. 됐어요? 끝. 문제 한번 시켜볼게. 좀 줄일게. 문제만 시켜보고 끝내자. 쉬울 거니까.
자, 13번이랑 아니다. 얘들아, 14번 살짝 X 치시고요. 집합 연산 일부러 낸 건데 14번은 살짝 X 치시고 그 다음 17번도 살짝 X 치시고 14, 17 X 치시고 잠깐 나도 좀 해야겠다. 14, 17 X 치시고 그 다음 19번 X표 치시고 네 나머지 풀고 맞추고 갑시다. 혜리야 가고 싶어서? 어? 내가 방금 14 X표 치랬지. 12번 이제 풀어야죠. 12번 왜? 아니에요. 14번 X표 치란 소리였어. 그러니까 하는 걸 부를까 말까 하다가 시작.